대한공경명사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궁금타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닉네임이 복부인 되시는 분께서 올려놓으신 글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기환 회장님. 팟빵을 통하여 방송을 들으면서 경매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협회장님의 식견에 늘 감탄하고 논리 있는 말씀에 늘 이어폰을 끼고 끄덕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3년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경매를 배웠지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웠고 아파트에 여러 번 입찰을 하였다가 폐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원 측에서 무조건 아무 물건이나 낙찰받게 해서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는 관행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경매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살았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사보다는 지부를 직접 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가 각 지역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경매 교육기관들, 경매 학원이 있는 곳에 저희 협회의 직영 지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부장 모집 어떤 공고가 이제 조금 나갈 거고요. 지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사장은 이제 그 협회의 지사장이고 지부장은 협회 소속의 지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정의 창업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 어디 가면은 떡볶이집 정도, 김밥 천국도 못 차릴 돈이죠. 예, 그 정도 돈만 가지고도 협회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협회에 소속돼서 경매 교육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구상 중입니다. 그게 이제 협회의 전국 지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부장들이 그 각 지역마다 경매 학원 요소마다 파고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작용들은 겪지 않게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저희 협회나 저에게 직접 PT를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이제 각 지역에서 권리 분석 학원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권리 분석을 배웠지만은 딱히 뭔가 얻어지는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드디어 서울에만 국한되던 어떤 교육 현장이 강북에도, 의정부에도, 안양에도, 안산에도, 그렇게 광주에도, 순천에도, 여수에도, 울산, 포항, 이쪽으로도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혹시 창업에 생각이 있으시면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처음에는 협회는 경매의 편견과 미신타파를 핵심으로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리에 살짝 쓰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전국에 지부를 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복부인님 말씀처럼 어디 경매학원에서 어떻게 배웠는데요, 얻어진 게 없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어떤 PT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할 점은 주의를
갖고 보는 점은 뭐냐면 낙찰받게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는 관행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다. 경매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경매에 흥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혹시 경매라는 것에 어떤 아름다운 환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죠? 그런 거죠.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어떤 놈은 가로등을 받고 어떤 놈은 가로수를 받고 어떤 놈은 뭐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가 엄청난 이렇게 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십 명씩 죽고 그렇죠? 영종대교에서 안개 때문에 백중추돌을 해서 사람이 수십 명 사망하고 등등등등등등등을 보다 보면은 수도 없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다 보면 야, 자동차를 안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차를 이제 살 때는 그 당시엔 오토를 사면은 급발진이 100% 일어나는지 알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토를 사려고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면서 그럼 급발진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급발진이 오는 차 같으면은 국가나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만들 리기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고급차는 다 오토인데 화물차나 이런 거는 싼 차로 내려갈수록 오토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느낌들 즉 동일한 상황을 보고 급발진이라는 건 당연히 수동보다는 오토에서 생기죠. 하지만 오토라고 해서 급발진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럼 누가 차를 삽니까? 그죠? 그런 어떤 미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어떤 그런 류의 사고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경매에 대해서 학원의 행태가 과연 경매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정도로 싫었는가?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과연 경매 학원에서 하는 행동이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강한 파급력을 가졌는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학원의 수준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우리의 복부인님의 어떤 생각은 주로 이제 경매라는 것은 이래야 되고 경매 어떤 학원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내가 경매에 올인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아름답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깨트림으로써 야, 나 경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졌어 라는 어떤 류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얼핏 보면은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요. 네. 그래서 어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안을 나 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나의 일을 막아버리는 이거는 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부터 무섭게 폭등하는 수도권 시장을 바라보면서 일반 매매를 통해서 전세가 비율 높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네요. 네. 보면은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투자는 아닙니다. 그쵸? 폭등을 하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듯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선택하는 게 경매 시장이었던 것이죠. 경매 시장이라는 건 처음부터 소매 시장하고 대비해서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도매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소매에서 아무리 비싸도 도매에서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시장인 것이 도매 시장, 경매 시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매 시장에서 폭등을 하는 아파트를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만약에 그 아파트가 나중에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추락을 한다면 전세가를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게 IMF 때 한번 살짝 겪었죠. 물론 IMF와 같은 영향이 똑같이 오리라는 것은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12월에 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댓글들 보면 헬조선 빨리 되게 빨리 올려라. 부동산 가진 놈들 다 망하게 빨리 올려라. 이런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인디언 기우제처럼 허구한 날 입만 뻥긋하면 아파트 떨어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재산도 아닌데 떨어져라라고 주문 외우는 놈도 또라이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주워 섬겨가지고 떨어질 거야 하는 놈도 또라이고 그렇게 예언도 잘하고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잘하면 지가 부자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가난뱅이들이 꼭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그렇게 비관론을 설파하고 부동산이 추락할 거니까 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 덕분에 일반 매매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논리가 전파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매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집주인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전세 살거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들어 댔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오름으로써 스스로 눈을 쑤시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는 게 우리의 꿈이라는 어떤 논리가 있었던 시절에는 매매가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 풍기, 전세 폭등 현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매매는 줄어들고 매매가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제 전세가 폭등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없는 놈은 늘 눈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돈 없는 놈들이 계속 어떤 논리를 설법하고 퍼뜨리는 거 보면 한심할 지경인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다양한 팟빵들, 그다음 다양한 인터넷 댓글들 이런 거 보면은 야, 왜 저 사람들이 없이 사는가를 알 정도로 논리가 빈약하고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아파트가 폭등을 하니 야,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투자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냥 지방 아파트라면 지방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좀 모여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적은 돈만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편법을 쓰셨다가는 잘못하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단 한 4, 5천이라도 떨어지면 전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굳이 경매까지 관심 있어서 있었던 적이 있으신 분이 이런 류의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협회장님의 방송을 듣고 경매에 다시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전에 학원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교육 방식에 놀라웠고 그래서 협회장님 방송을 정말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경매 학원을 다닐 때는 무조건 권리 분석만 배웠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별별 내용을 다 배운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협상 능력, 부자 마인드 등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협상이 중요하다, 부자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떠드는 것은 저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협회 말고는 없죠. 그러나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요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떠든 지가 15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약간 아류라도, 야, 이게 좀 중요하다더라라고 떠드는 놈이 지금도 없는 거 보면은, 그만큼 발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협회장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100% 공감했던 것은 일반 매매로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 마인드와 협상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자 마인드하고 협상 능력이라는 게 경매에만 필요한가? 아닙니다. 제가 통닭집을 해도 이 논리를 갖고 사업을 하면 적어도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90만 개가 창업하고 80만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결국 10만 개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내가 10만 개 안에 들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80만 개 안에 이미 망할 걸 안배해서 자영업자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국가 니들이 잘못한 거야. 너는 정책을 어떻게 펼쳤어? 지 탓은 안 하고 자기 눈이 어둡고 자기 머리가 멍청한 건 탓 안 하고 자기가 게으른 건 탓 안 하고 그 탓하는 것을 누구로? 국가나 남에게 돌리는 거. 그런 민족이 성공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하고 협상 능력이라는 것은 경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매매 또는 다른 자영업 또는 다른 류의 사업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을 다루는 법, 중개사와 협상하여 매매가를 깎는 법 등등 할 수 없다면 개수를 늘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두 건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차에 협회장님의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마인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금 경매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려는데 협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저는 전세 투자만 하고 있는데 2년 뒤 전세금 상승이 되면 월세로 돌릴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방 아파트도 낙찰받아 처음부터 월세 투자로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 관련 정책 때문에 일각에서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게 되는 대출 상환 정책으로 인해 월세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이어서 월세 받으면 이자를 내고도 남는 구조였는데 내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나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것인지 협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요거에 대한 방송을 한 50분 정도 한 게 아마 찾아보시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그냥 신문 기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다 만다라고 정해진 바도 없고 한다라고 오늘 한다라고 했다가 한 2주 정도 하다가 어떤 부작용 생기면 안 한다고 바뀌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인 것이죠. 지금도 매매가 실종이 되어서 전세가 폭등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매매에서 지금처럼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 매매는 100% 실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 시장도 분양하는 빌라 시장도 100% 실종되게 됩니다. 빌라 2억짜리를 분양을 하려고 해도 한 1억 이상을 대출을 하는데 2억짜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급여를 한 200, 300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70만 원씩 내게 된다면 생활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낳아서 출산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와중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제시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부동산 분양시장은 다 없어집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동산의 공동투자, 토지기획부동산 이런 경우도 똑같이 문을 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대규모의 부도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그죠? 왜냐?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비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현금 흐름이 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내놔야 되겠죠. 그럼 그 부동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살 놈도 없죠. 그러면 부동산의 폭락 현상이 올 것입니다. 그죠? 부동산이 폭락이 오면은 경매로 쏟아지겠네요. 그죠? 그럼 경매로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한으로 인해서 낙찰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 시장, 경매 시장이 확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제가 장담컨대 원리금 균등상한을 아마 요이똥하고 1월 1일부터 전국의 은행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6월 이전에 부도날 은행 수두룩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한 거고 그냥 가계 대출이 많아지니까 어떤 대안 중에 한두 가지가 떠올랐던 거고 그런 생각을 했던 놈이 머리가 짱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 어떤 그 통찰력이 작은 사람들이 내뱉은 소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